겨울만 되면 감기가 떠나지 않습니다. 기침과 콧물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몸은 늘 무겁고 피곤합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고 병원을 가도 또 감기에 걸립니다. 여러분도 이런 겨울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30년 넘게 시니어 건강을 연구해온 건강 전문가입니다. 수천 명의 중장년층을 만나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70대가 넘어도 병원 한 번 안 가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겨울철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10가지 음식을 꾸준히 드신다는 겁니다. 부산에 사는 71세 김순덕 씨는 매년 겨울마다 폐렴으로 입원하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음식들을 꾸준히 드신 후 지난 2년간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인천의 69세 박영수 씨도 대상포진과 만성 피로로 고생하시다가 식단을 바꾸신 후 지금은 매일 아침 운동을 하실 정도로 건강해지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약국과 병원을 찾을 일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식탁 위 음식만으로 면역력을 철벽처럼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자, 손녀와 20년 더 함께할 수 있는 건강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생명을 살리는 정보를 더 많은 분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기가 걱정되거나 면역력이 약하다고 느끼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겨울철 면역력을 확실하게 높여주는 음식 베스트 10을 카운트다운 방식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음식의 효능과 함께 50대 이후에 꼭 필요한 섭취 방법까지 놓치지 마세요. 10위는 생강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을 단순히 비린내 제거용으로만 아시는데 사실 생강은 천연 감기약입니다. 생강이 매운맛 성분인 진저롤과 쇼가올이 바로 면역력의 핵심입니다. 이 성분들이 몸속 깊은 곳까지 열을 전달해서 체온을 올려줍니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30%나 감소합니다. 겨울철 찬바람에 체온이 떨어지면 감기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생강은 몸속 열을 끌어올려 체온을 유지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손발이 차가운 분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 분들에게 생강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대구에 사는 67세 이명희 씨는 매년 겨울 기관지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기침과 가래가 석 달씩 이어졌습니다. 제가 생강차를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생강차 한 잔을 드신 지 한 달 만에 기침이 절반으로 줄었고 석 달 후에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생강이 진저롤 성분이 기관지 염증을 가라앉혀 준 겁니다. 생강을 제대로 먹는 방법 3가지입니다. 첫째, 생강은 껍질째 드세요. 껍질 바로 밑에 진저롤이 가장 많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얇게 썰어 차로 우려 드시면 됩니다. 둘째, 너무 오래 끓이지 마세요. 5분 정도만 약한 불에 우려내면 충분합니다. 오래 끓이면 매운맛만 강해지고 영양소는 파괴됩니다. 셋째, 하루 1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엄지손가락 한 마디 크기 정도면 됩니다. 특히 생강은 소화 기능도 도와줍니다. 식욕이 없으신 분들, 속이 더부룩한 분들에게 딱입니다. 아침에 생강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몸이 따뜻해지면서 활력이 생기는 걸 느끼실 겁니다. 생강 하나면 겨울철 체온 관리는 끝입니다. 9위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단순한 간식이 아닙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강해집니다. 고구마가 바로 장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장 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환경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유해균은 줄이고 유익균은 늘려서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또한 고구마의 노란색, 보라색 성분인 카로티노이드와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광주에 사는 73세 최영자 씨는 만성 변비와 피로로 고생하셨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화장실을 못 가시고 늘 몸이 무겁고 피곤하셨습니다. 제가 고구마를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점심에 고구마 한 개씩 드신 지 2주 만에 변비가 좋아지셨고 한 달 후에는 피로감도 확 줄어들었습니다. 장이 깨끗해지니까 온몸이 가벼워진 겁니다. 고구마를 제대로 먹는 방법입니다. 첫째, 껍질째 드세요. 껍질에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가장 많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쪄서 드시면 됩니다. 둘째, 하루 한 개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가스가 차거나 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찌거나 구워 드세요. 튀기면 칼로리만 높아지고 영양은 파괴됩니다. 고구마는 혈당도 천천히 올립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흰 쌀밥 대신 고구마로 한 끼를 대체해 보세요. 포만감도 오래가고 영양도 훨씬 좋습니다. 고구마 한 개가 장 건강과 면역력을 동시에 잡아줍니다. 파리는 시금치와 케일 같은 짙은 녹색 채소입니다. 녹색이 진할수록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엽록소가 바로 면역력의 연료입니다. 이 녹색 채소들이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강화시켜줍니다. 시금치에는 철분과 엽산이 풍부합니다. 철분은 혈액을 만들어 산소를 온몸에 공급하고 엽산은 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케일에는 비타민 K가 많아 뼈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이 녹색 채소들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성분이 있어 눈 건강까지 지켜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력이 약해지는데 이 채소들이 눈도 함께 보호해 줍니다. 서울에 사는 68세 정미숙 씨는 빈혈과 만성 피로로 고생하셨습니다. 늘 어지럽고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시금치 나물을 매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을 꾸준히 드신 후 혈액 검사를 해보니 철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지럼증도 사라지고 기운도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시금치와 케일을 제대로 먹는 방법입니다. 첫째, 살짝만 데쳐서 드세요. 너무 오래 삶으면 비타민이 물에 녹아 나갑니다. 끓는 물에 30초만 데쳐서 찬물에 헹구면 됩니다. 둘째,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두르세요. 시금치의 비타민어는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셋째, 매일 한 접시씩 드세요. 소량이라도 매일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케일은 생으로 샐러드로 드셔도 좋습니다.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뿌려서 드시면 상큼하고 영양도 그대로입니다. 녹색 채소는 면역력뿐만 아니라 피부, 눈, 뼈까지 지켜줍니다. 오늘부터 밥상에 녹색을 더해보세요. 7위는 녹차입니다. 녹차는 그저 차 한 잔이 아닙니다.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바이러스와 세균을 막아주는 천연 항생제입니다. 겨울철 감기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릴 때 녹차가 방패가 되어줍니다. 녹차의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특히 에피갈로 카테킨 갈레이트라는 성분이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아줍니다. 목이 아플 때 녹차로 가글을 하면 목에 세균이 씻겨 나갑니다. 또한 녹차는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제주에 사는 70세 강동수 씨는 매년 겨울마다 감기를 5번씩 앓으셨습니다. 한 번 걸리면 한 달씩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녹차를 하루 3잔씩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후에 녹차 한 잔씩 드신 지 석 달 만에 그 겨울을 감기 없이 보내셨습니다. 카테킨이 바이러스를 막아준 겁니다. 녹차를 제대로 마시는 방법입니다. 첫째, 물 온도를 70도로 맞추세요. 너무 뜨거운 물에 우리면 쓴맛만 강해지고 카테킨이 파괴됩니다. 물을 한번 끓인 후 5분 정도 식혀서 우리세요. 둘째, 우리는 시간은 2분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우리면 카페인만 많이 나옵니다. 셋째, 하루 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특히 저녁에는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 올 수 있으니 오후 5시 이전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공복에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식후에 마시세요. 녹차 한 잔이면 바이러스를 막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커피 대신 녹차로 바꿔보세요. 6위는 호두와 아몬드입니다.
견과류가 몸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하지만 왜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호두와 아몬드는 면역력을 높이는 핵심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오메가3가 염증을 줄여주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많습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노화를 막아줍니다. 또한 견과류의 좋은 지방은 뇌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는 걸 막아줍니다. 울산에 사는 72세 박정희 씨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호두와 아몬드를 한 줌씩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석 달 후 검사를 해보니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늘었습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니까 혈액순환도 좋아졌습니다. 호두와 아몬드를 제대로 먹는 방법입니다. 첫째,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손으로 한 움큼 정도, 약 30g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칼로리가 높아서 살이 찔 수 있습니다. 둘째, 구운 것보다 생 것이 좋습니다. 구우면 좋은 지방이 산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아침에 드세요. 공복에 먹으면 영양 흡수가 잘 됩니다. 특히 소금이나 설탕이 묻은 건 피하세요. 무염,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요구르트에 섞어 드셔도 좋고 샐러드에 뿌려 드셔도 좋습니다. 호두와 아몬드 한 줌이면 면역력과 혈관 건강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콜레스테롤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5위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작지만 강력합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면역력을 높이는 슈퍼 항산화제입니다. 블루베리의 진한 보라색이 바로 건강의 색깔입니다.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비타민C의 50배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면역세포를 보호합니다. 또한 블루베리는 뇌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여주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눈 건강에도 좋아서 시력 저하를 막아줍니다. 전주에 사는 74세 김영수 씨는 요즘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약속을 잊어버리고 방금 한 말을 또 하시고 가습을 끄는 걸 자주 잊으셨습니다. 제가 매일 블루베리 한 줌씩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2달을 꾸준히 드신 후 기억력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안토시아닌이 뇌세포를 보호해 준 겁니다. 블루베리를 제대로 먹는 방법입니다. 첫째,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약 50g 정도, 20알에서 30알 정도입니다. 둘째, 생으로 드시거나 냉동으로 드세요.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소는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냉동하면 안토시아닌이 더 잘 흡수됩니다. 셋째, 요구르트나 우유와 함께 드세요.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영양 균형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드시면 하루 종일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주스로 갈아 드셔도 좋지만 그냥 씹어 드시는 게 식이섬유까지 섭취할 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블루베리 한 줌이면 면역력, 기억력, 시력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4위는 연어입니다. 연어는 완벽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는데 근육이 빠지면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연어의 양질의 단백질이 근육을 지켜주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특히 DHA와 EPA가 많은데 이 성분들이 염증을 줄이고 혈액을 맑게 합니다. 또한 연어에는 아스타잔틴이라는 붉은색 색소가 있습니다. 이게 강력한 항산화제로 세포를 보호합니다. 연어 한 토막이면 하루 필요한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창원에 사는 69세 이순자 씨는 무릎 관절염으로 걷기도 힘드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게 고역이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3번 연어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석 달을 꾸준히 드신 후 무릎 통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오메가3가 관절 염증을 줄여준 겁니다. 연어를 제대로 먹는 방법입니다.
첫째, 일주일에 3번 정도 드세요. 한 번에 100g 정도, 손바닥만 한 크기가 적당합니다. 둘째, 굽거나 찌는 게 좋습니다. 튀기면 좋은 지방이 파괴됩니다. 오븐에 구우면 촉촉하고 맛있습니다. 셋째, 레몬즙을 뿌려 드세요. 레몬의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특히 양식 연어보다는 자연산 연어가 좋습니다. 오메가3 함량이 더 높습니다. 연어는 비싸지만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일주일에 3번만 드셔도 면역력과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3위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그 효능은 절대 평범하지 않습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바로 천연항생제입니다. 감기 바이러스와 세균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면 알리신이 생성됩니다. 이 알리신이 백혈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력을 높입니다. 또한 마늘은 항염 효과가 뛰어나서 몸속 염증을 줄여줍니다. 혈액순환도 좋게 해서 손발이 따뜻해집니다. 혈압과 콜레스테롤 조절에도 탁월합니다. 포항에 사는 71세 조기철 씨는 매년 겨울마다 독감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한 번 걸리면 보름씩 누워 계셨습니다. 제가 마늘을 매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매 끼니마다 익힌 마늘 2쪽씩 드신 지 한 달 만에 그 겨울을 독감 없이 보내셨습니다. 알리신이 바이러스를 막아준 겁니다. 마늘을 제대로 먹는 방법입니다. 첫째, 생마늘보다 익혀서 드세요. 생마늘은 위에 자극이 됩니다. 찌거나 구워서 드시면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됩니다. 둘째, 하루 2~3쪽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셋째, 다진 후 10분 기다렸다가 조리하세요. 알리신이 충분히 생성됩니다. 특히 마늘은 기름에 볶으면 냄새도 줄고 영양 흡수도 좋아집니다. 마늘종이나 마늘종도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 반찬 하나면 겨울철 면역력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마늘 반찬은 절대 남기지 마세요. 2위는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이 바로 면역력의 핵심입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있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발효식품의 유산균이 바로 장을 지켜줍니다. 발효식품의 유산균은 장 속 나쁜 균을 없애고 좋은 균을 늘립니다. 장 환경이 깨끗해지면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또한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효소와 비타민이 영양 흡수를 도와줍니다. 소화도 잘 되고 변비도 예방합니다. 천안에 사는 70세 윤정숙 씨는 만성 설사와 복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장이 약해서 조금만 차가운 걸 먹어도 배가 아프셨습니다. 제가 매일 김치와 요구르트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한 달을 꾸준히 드신 후 장이 많이 튼튼해지셨습니다. 설사도 멈추고 소화도 잘 되셨습니다. 발효식품을 제대로 먹는 방법입니다. 첫째, 매일 조금씩 드세요. 김치는 한 접시, 요구르트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잘 익은 김치가 좋습니다. 신김치에 유산균이 가장 많습니다. 셋째, 설탕 없는 요구르트를 선택하세요. 무가당 요구르트나 그릭 요거트가 좋습니다. 특히 김치는 너무 짜지 않게 담그세요. 염분이 많으면 오히려 해롭습니다. 된장찌개나 청국장찌개도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발효식품으로 장을 튼튼하게 하면 면역력은 저절로 강해집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이런 생명을 살리는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1위는 바로 버섯입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팽이버섯 모든 버섯이 면역력의 왕입니다. 버섯의 베타글루칸 성분이 면역세포를 직접 활성화시킵니다. 다른 음식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와 직접 결합해서 면역력을 끌어올립니다. 특히 NK세포라는 자연살해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세포가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공격합니다. 버섯은 저칼로리의 고단백이라 체중 관리에도 좋고
비타민 D도 풍부해서 뼈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여수에 사는 73세 한명자 씨는 매년 겨울마다 대상포진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도 못 주무셨습니다. 제가 매일 버섯 요리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을 번갈아 가며 석 달간 드셨더니 그 이후로 대상포진이 재발하지 않으셨습니다. 면역력이 강해진 겁니다. 버섯을 제대로 먹는 방법입니다. 첫째, 말린 표고버섯을 활용하세요.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은 비타민 D가 10배나 많습니다. 물에 불려서 그 물까지 요리에 사용하세요. 베타글루칸이 다 녹아 있습니다. 둘째, 기름에 볶아 드세요. 참기름이나 들기름에 볶으면 비타민 D 흡수가 잘 됩니다. 셋째, 다양한 버섯을 드세요. 종류마다 효능이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버섯은 국, 찌개, 볶음, 전골 어디에나 잘 어울립니다. 매일 한 가지씩 버섯 요리를 드시면 됩니다. 버섯 한 줌이면 면역력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버섯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면역 강화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겨울철 감기 걱정을 끝낼 수 있는 면역력 높이는 음식 베스트 10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10위 생강, 9위 고구마, 8위 시금치와 케일, 7위 녹차, 6위 호두와 아몬드, 5위 블루베리, 4위 연어, 3위 마늘, 2위 발효식품, 그리고 1위 버섯까지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 놀라우셨죠? 우리가 늘 먹던 평범한 음식들이 면역력을 지키는 최고의 방패였습니다. 이 음식들로 식단을 바꾼 분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2주 만에 피로감이 사라지고 한 달이면 잔병 치레가 줄어들며 3개월 후에는 활력과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되찾았습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생강차 한 잔, 점심에 고구마 한 개, 저녁에 버섯 반찬 하나.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흰 쌀밥 대신 잡곡밥을 드시고 간식으로 호두와 블루베리를 드시고 매일 김치와 요구르트를 챙겨 드세요. 여러분의 식탁이 약국이 되고 냉장고가 병원이 될 겁니다. 감기 걱정 없이 손자, 손녀와 20년 더 건강하게 함께할 수 있는 행복한 겨울을 만드세요. 병원비 아끼고 약값 아껴서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드시면서 건강하게 사세요. 이 소중한 정보를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에 감기로 고생하는 분, 면역력이 약한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보여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게 진짜 행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검증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도 많이 소통해요. 이 음식들을 드시면서 느낀 변화가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물어보세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음식 중에서 딱 3가지만 선택해서 한 달만 드셔보세요. 분명히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체온이 올라가고 기운이 생기고 감기에 안 걸리고 피로가 줄어드는 걸 직접 경험하실 겁니다. 겨울은 추운 계절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계절입니다. 이 10가지 음식으로 여러분의 겨울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만드세요. 면역력이 강해지면 감기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70대, 80대까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을 드시면서 규칙적인 생활도 함께 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새끼를 거르지 말고 충분히 주무시고 스트레스는 줄이세요. 가벼운 운동도 매일 30분씩 하시면 금상첨화입니다. 음식과 생활 습관이 함께 바뀌면 면역력은 2배로 강해집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겨울 보내세요. 감기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 만드세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웃으며 지낼 수 있는 건강을 지키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